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러 돌아온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신혼부부들은요, 집을 마련할 때 이 청약가점이 낮다는 부분에서 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집 마련하기가 참 힘든데 이런 불리함도 있으니 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틈새 시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력 먼저 보시고요. 또 오늘 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 내 집 마련 관련된 비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리 대책 이후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100% 청약 가점제로 전환이 되면서 가점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 특히나 20, 30대 중에서도 특히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졌습니다. 지금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양가족 자체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적기 때문에 청약가점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혼부부들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공급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오히려 활용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이 특별 공급분에 대한 양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조금 더 잘 활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이 시간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화면과 함께 조건부터 자세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 수에 해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이미 나는 임신 중인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근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120%, 맞벌이는 120% 이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금액으로 조금 환산을 해보면은요, 100% 이하 조건이다, 맞벌이가 아니다, 그러면 월 482만 원 정도고요. 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월 586만 원 정도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별 공급 내에서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나눠져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된다. 3년 이내이면서 자제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내, 어차피 5년 이내 기간이니까 이게 2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사실은 그렇게 결코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10%에 해당이 되고요. 공공에서 나오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도 15% 정도를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의외로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 유형은 당연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토대로요, 최근에 특별공급 소진율, 이 소진율이 뭐냐면 배정된 물량 대비 실제로 조건이 부합이 돼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물량인데요. 이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체크를 한 특별공급이니까 당연히 조건을 까다롭게 체크를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청약 신청하는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제 계약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진율 자체는 공급 물량 대비 얼마 안 된다. 여유 물량이 사실은 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러한 조건이 해당이 된다라면 이 특별 공급을 꼭 신청을 하고 나서요. 특별 공급 신청했다고 일반 분양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 특별 공급 1차로 해당이 되고 2차로 바로 또 가점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이런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곧 발표를 앞두고 있죠. 민영은 20%로 물량을 늘릴 거고요. 공공분양에서도 30%로 물량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또 혼인기간도 7년 이내로 연장을 할 거고요. 1자녀 이상 무자녀도 괜찮다. 무자녀도 괜찮고 또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고요.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단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신청을 해놓고 내가 포기했다 이럴 경우에 다시는 신청 못한다라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요. 지역이나 입지 이런 거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청약 가점이 낮은 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틈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상담번호, 문자상담번호 기억하고 계시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특히 요즘같이 정책적인 혼란이 조금 많을 때 여러분들 자체도 다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요, 나에게 맞게 활용하라고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정책 또한 뭐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의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잘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 또한 정책에 맞게 예측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요. 이런 세미나 시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한 상담은 제약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참여해 보셔서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부터 만나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시흥의 대하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양권을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시흥시 대하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요. 네, 아파트 지금 한 채 보유하고 있고 또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대하동에 어떤 매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청구 1차 아파트입니다. 청구 1차 아파트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 거죠? 분양권, 아니, 청구 1차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 거고, 네네. 분양권은 이편한 세상입니다. 아, 네. 시흥시 대하동 청구 1차 아파트 매물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이편한 네. 세상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 매도 네네. 시기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 대하동 청구 1차는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임대 주고 있습니다. 아, 청구도 거주한 게 아니고 임대 주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보니까 바로 밑에 그 이편한 세상 신규 분양한 단지인데 네. 이것도 또 청약해서 당첨이 되신 거고요. 네네. 바로 옆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주하려고 이쪽으로 이주하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또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거주하는 주택도 실제 보유하신 주택이고 네네.
그러면 이것까지, 이 편한 세상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시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팔아야 될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내가 지금부터 또 보유를 했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네.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언제 팔아야 되냐를 고민할 때는 내가 이 가격이 한동안 정체돼 있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지금 올라간 상태이거나 이럴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 지역도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가장 큰 호재가 하나 지금 소사 원시선이죠. 네. 네. 내년에 개통한다고. 내년에 개통한다고 하고 네. 아무래도 이 시흥시라는 곳이 특히 대하동이 여기가 이제 은행지구잖아요. 택시개발지구. 네. 90년대에 조성된 택시개발지구인데 대중교통이 약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곳에 소사원시선, 즉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죠? 네. 네. 근데 다행히도 또 이 은행 청구나 분양받으신 이 편한 세상도 아마 그걸 고려하고 분양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완전히 역세권 단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상당히 이미 이 역세권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이 분양할 때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기존 입주해 있던 단지들도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들에 대한 단지들도 역세권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근데 이제 네. 청구는 좀 이제 워낙에 보유한 지 오래돼서 네.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이 편한 분양권은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폐가 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투자 시장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잖아요. 아, 네. 실거주 시장이면서 여기가 바로 옆에 은계지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10,000가구가 넘는 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지구는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거의 이제 입주한 지 20여 년에 다다르는 단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3,000세대 정도의 새 아파트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면은 은행지구들에 대한 그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확률은 조금 높아요. 네, 대신에 청구처럼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들 있죠. 네. 이곳들은 버텨주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버텨도 어느 정도까지만 버티지 그거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개통 시기에 청구는 조금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개통 시기에는 분명히 수요자는 또 돌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지역에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역세권 단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자들은 그 지역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 대비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할 거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기에 개통을 앞둔 시기 정도에 봐서 처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새 아파트인, 같이 은계지구처럼 새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이잖아요. 네. 이 이편한 세상은 사실 분양가가 낮지는 않았어요. 지역 대비,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프리미엄이 생각한 것처럼 높지가 않으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더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옆에 있는 이 은계지구의 영향이 좀 커요. 그런데 얘 또한 입주를 하고 나면, 얘는 그러니까 입주 후에요. 네. 입주를 하고 나면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얘 새 아파트하고 같이 경쟁이 되면서 얘 대비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부각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아래쪽에 이 은행지구에 그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편익시설을 갖춘 역세권 단지가 지역 최초로 새 아파트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죠? 이 가치는 언제 여기에 반영될 거냐면 입주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의 처분 시점은 개통을 앞둔 시점. 네. 설령 만약 그때 시기가 계약자가 안 나타나서 조금 주춤한다 하더라도 개통하고 한 3개월 이내 정도까지가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역세권 주변이 그때 처분 네네. 시점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네. 이 편한 세상은 오히려 입주 이후에 역세권의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단지의 가치가 인정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오히려 입주 이후에 처분 시점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편한도 나중엔 처분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보유는 하지 말고. 그렇죠. 전체 세대수요. 실거주 시장에서 13,000세대가 주변에 감싸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입주 물량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 소사원 시설이 또 대구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게 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사원 시선의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구 아파트에 반영되기보다는 지역의 새 아파트에 반영될 확률이 확실히 높으니까 네네. 처분 네. 시점을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처분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중심권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네네. 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나눈 이야기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셔서요.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사연자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문자로 왔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갭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라고 오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갭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갭 투자를 여전히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갭 투자의 본질이 뭘까요? 갭 투자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갭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높은 임대가하고 낮은 매매가, 내 매매가에서 이 차이가 최소화시켜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최소화시켜서. 그러면 결국은 이 갭 투자의 특성은 이 내가 투자금을 최소화시킨 거, 높은 임대가를 활용해서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대가가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딱 붙는 거예요. 지속과 상승. 그러면 지속이 안 되고 상승이 안 되면 갭 투자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결국은 높은 임대가를 지속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속이 되려면 임대가가 지속이 되려면 수요자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또 임대가가 상승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요. 그 상황에 맞춘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로 예를 들자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증가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임대가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집과 가까운 곳에 내가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직주 근접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직주 근접을 갖춰야 되기 위해서는 교통의 여건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생활 편익시설이 좋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찾으시려고 하고 심각하게 찾으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이 지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지도를 제가 잠깐 띄워봤는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주요 업무 타운들 몇 곳만 선정을 해도요, 충분히 갭 투자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시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라는 저희가 그런 자리를 또 특별하게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시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갭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향후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또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오늘 마지막 사연자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분양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지역의 분양권이신가요? 하나는 지금 마포예요. 마포 한강 아이파크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장위 5구역이거든요. 레미안 퍼스트하이 3,000평 네. 분양권 갖고 있어요. 네, 마포 한강 아이파크 분양권 그리고 장위 5구역의 퍼스트하이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두 개의 분양권을 갖고 계신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신 거지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인사 또 나눠보시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서울의 저쪽 동북쪽 끝과 서울 서남쪽, 서북쪽 끝에 또 이렇게 하나씩 갖고 계시네요. 네. 하나는 당첨이 됐고, 네. 하나는 분양권을 매수했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네. 당첨이 됐으면, 일단은 마포 한강부터 볼게요.
네네. 네, 마포 한강이 자 이게 단지가 자 마포라는 특수성이 참 있고 무엇보다 이 한강변이라는 장점이 참 큰 곳이에요, 이곳이. 그죠? 네네. 또 여기 주택 재건축한 곳인데 이 마포 한강의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역과의 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가 힘들다라는 거.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전철역이 조금 멀긴 하죠. 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예, 예. 한강변에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 한강 여기서 이 단지에서 이 한강공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마포구에서 정말 심혈을 들여서 이곳을 집중 개발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은 특히나 마포구에서 얼마 안 되는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고 또 한강 공원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이 한강변 개발이라는 주변 개발이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강변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역에서 계속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하나의 호재가 한강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줄 때마다 내 단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지금 이거를 처분하려고 시점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 보유를 하면서 시기마다 그런 것을 좀 견주는 것이 좋다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 마포 네. 지역에서 지금 10억 원을 넘긴 아파트 단지들이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같은 30평대 같은 경우 그 단지들의 특성이 보면은 상수동 쪽에 있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상수동이나 현석동에 있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이 지금 10억을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 네. 아파트 단지는 아마 망원동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곳보다 가격은 조금 덜 나가고 또 역세권과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미래적으로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조금 입주 이후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또 장이 5구역이에요. 그럼 장이 5구역도 서울에 있는 뉴타운 사업 진행되는 곳 중에서 나쁜 곳이 아니네요. 나쁜 곳이 아니고 특히나 단지가 크고 환경이 좋아서. 네, 단지도 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다행히도 같이 이렇게 주변이랑 같이 개발되는 쪽 위치 쪽이에요. 그죠? 네네. 1구역이랑 같이 하면 한 2,000세대가 넘고 여기 가면 2구역이 최초로 입주를 했을 거고 7구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지 주거타운 즉 주거 수준의 상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금 예, 예. 주거지의 상향이 일어난다. 즉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인 것이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도심으로서의 새로운 도심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 이 높은 가격 형성률이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보다 시간이 흐른 뒤 언제 입주하고 나서 또 주변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타운 최소한 이게 5천, 6천 세대 정도 되겠네요. 다 입주를 하면 이 네, 세대들이 굉장히 완성이 됐을 때 그 진정한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지역적인 큰 호재 보면 물론 광운대역까지는 조금 멀고 뭐 GTX 호재도 있긴 한데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보면은 이렇게 동북선이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북선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 5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호재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너무 좋은 곳을 지금 두 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할까 말까 고민하실 이유가 없고요. 입주 이후까지 그냥 편안하게 좀 가져간다. 물론 이제 서울이고 네. 어떻거나 두 개를 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네. 부담스러워서. 그 다주택자는 뭐냐면 내가 다주택자로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 거냐면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할 때거든요. 근데 이게 입주를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입주 이후 시세까지 내가 반영을 받으려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때 네, 되면 네,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개 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니까요. 이것 역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